어디 갔어? 안녕하세요, 아이스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곳은 터키의 수도이며 터키의 여러 도시 중 가장 큰 도시이기도 한 이스탄불입니다. 이스탄불은 고등학교 세계사 시간에 비잔틴 제국으로 우리에게 익숙한 곳이기도 합니다. 도시 전체가 박물관이라 불리는 곳,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가교라 불리는 유일한 도시. 자, 그럼 이스탄불은 어떤 곳인지 오늘 저와 함께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터키는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역할을 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와는 형제국가로 잘 알려져 있고 과거 국가대표 축구선수 이을용, 배구 선수 김연경 선수 때문에 우리에게 매우 친숙한 곳입니다. 터키는 보통 패키지 상품을 통해 9박 10일 정도 여행을 하며 이스탄불을 시작으로 앙카라, 카파도키아, 인탈리아, 파무칼레, 에베소, 트로이 루트로 여행을 많이 가는 곳입니다. 저는 유명한 도시들 중에 이스탄불에서 3일 그리고 카파도키아에서 3일을 머물며 여행을 다녀보았습니다. 산토리니 여행을 마친 저는 다시 아테네로 이동해 다시 비행기를 타고 터키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현지 화폐를 사용하기 위해 공항에서 환전을 한 후 트램을 타고 숙소로 이동하였습니다. 제가 묵었던 숙소는 시르케 지역 주변에 있는 하루 8만원짜리 숙소였습니다. 가격 대비 상대적으로 숙소가 매우 작았습니다. 유럽은 대부분 이렇게 숙소가 작은 편입니다. 체크인을 마치고 숙소 옆 디저트 카페에서 간단히 야식을 먹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조식을 먹으러 레스토랑으로 이동한 저는 8만원이란 가격 대비 훌륭한 조식 때문에 많이 놀랐습니다. 그리스도 그렇고 터키도 그렇고 아침에 굉장히 후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또한 한 가지 인상 깊었던 건 터키 커피가 정말 맛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커피는 에티오피아에서 처음 생산되고 터키로 전파되어 유럽으로 확산되었다고 합니다. 이스탄불은 보스포러스 해협을 중심으로 아래는 구시가지, 위로는 신시가지를 구경할 수 있습니다. 구시가지는 아시아의 영향을 많이 받은 곳으로 터키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블루 모스크, 이야 소피아 박물관, 그랜드 바자르, 지하 궁전이 있습니다. 신시가지는 유럽의 영향을 많이 받은 곳으로 갈라타 탑, 이스티그랄 거리, 도르마바 흐체 궁전 등의 관광지가 대표적입니다. 이스탄불의 신시가지와 구시가지를 여행하면서 도시의 구성과 건축 양식들이 확연히 틀린 것을 체감하는 것도 이곳 이스탄불이라는 곳의 여행의 특별함입니다. 먼저 이스탄불 신시가지 관광지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도보로 갈라타 다리를 건너 돌마바흐체 궁전을 구경한 후 탁심 관장으로 이동해 이스티크랄 거리를 갈라타 탑까지 이동하면서 구경해 보았습니다. 갈라타 다리는 이렇게 서민들이 낚시를 하는 모습이 친숙한 곳으로 이스탄불을 대표하는 랜드마크입니다. 돌마바흐체 궁전은 원래 목조 건물이었으나 10년이 넘는 세월을 들여 눈부신 대리석 궁전으로 바꿔놓았습니다. 오스만 왕조 시대의 술탄의 마지막 거성으로 공화국의 아버지 아타튀르크의 집무실이었던 곳입니다. 입구에는 미동도 하지 않는 일용도 볼 수 있으며 같이 사진을 찍을 수도 있는 곳입니다. 돌마바흐체 궁전 내에는 여러 건물들이 있으며 정원 등도 아름답게 조성되어 있어 생각 이상으로 오랜 시간 동안 구경을 할 수 있는 곳입니다. 곳곳에 인생샷을 남길 수 있는 포토존도 있습니다. 바다를 향해 뻗어나와 있는 메리지에 세워져 있는 이 궁전은 보스포러스 해협을 배경으로 굉장히 아름다운 경관을 연출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내부는 철저히 사진 촬영이 제한되어 있는 곳이기도 하며 궁전 내에는 영어, 중국어, 일본어 통역사가 존재하며
한국어로 번역을 원할 경우 별도 가이드를 고용해야 하는 곳입니다. 궁전 구경을 마치고 탁심 광장으로 이동해 이스티클랄 거리를 걸어보았습니다. 이스티클랄 거리는 고풍스러운 트램바이가 다니는 고급스러운 분위기가 풍기는 보행자의 천국입니다. 다음으론 구시가지의 관광지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야소피아 박물관입니다. 그리스도 정교의 총본산으로 군림했지만 후에 이슬람의 자매로 모습을 바꾼 이스탄불을 상징하는 건물 중 한 곳입니다. 오랜 역사 속에서 여러 종교에 이용되면서 터키의 역사를 대변하는 건축물이며 비잔틴 건축의 최고 걸작으로 평가받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아야소피아 내부에는 마리아의 손 모양이라고 일컬어지는 기둥이 있는데요. 이 기둥에 움푹 패인 곳에 엄지손가락을 넣고 나머지 네 손가락 끝으로 기둥에서 떨어지지 않고 원을 그리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아시아의 영향을 많이 받은 구시가지의 건축물들은 신시가지 돌마 바흐체 궁전과는 달리 건축 양식이 굉장히 이색적이었습니다. 여기는 사진 찍어도 상관없나 봐? 아야소피아 박물관은 돌마 바흐체 궁전과는 달리 내부에서 사진 촬영이 가능했으며 박물관 내에 통역사는 없어 설명을 듣길 원하면 별도 가이드를 고용해야 합니다. 아야소피아 박물관은 1931년 미국인 조사단에 의해 벽 중앙에 모자이크 화가 발견되며 비잔틴 시대의 유적으로 각광받기 시작했습니다. 저기 있는 저 성이 뭐야? 다음은 커다란 돔과 뾰족한 열패심 모양의 미나레가 인상적인 터키를 대표하는 이슬람 사원으로 물론 지금도 신자들이 모이는 가장 신성한 장소인 여행객에겐 블루 모스크란 이름으로 친숙한 술탄 아흐메트 자미입니다. 내부에 입장하기 전에 손과 발을 깨끗이 씻어야 하며 맨발로만 입장할 수 있습니다. 여성의 경우 맨살이 보이면 안 되기 때문에 나시 등을 입은 여행객은 입구에서 천을 대여해 걸칠 수 있습니다. 넓은 바닥에서 위를 올려다보면 높은 천장이 독특한 분위기를 풍기는 곳이며 돔에는 260개가 넘는 작은 창이 있어 창을 통해 실내로 스며드는 빛 또한 굉장히 인상적인 곳입니다. 이곳은 예전에 예능 프로그램에서 고 김자옥 선생님이 눈물을 보인 곳이기도 합니다. 다음으론 지하궁전입니다. 비잔틴 시대부터 오스만 왕조 시대까지 물창고로 활용됐던 곳으로 궁전의 가장 안쪽엔 가로로 뉘어있는 메두사 머리를 볼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랜드 바자르는 우리나라의 동대문 시장, 광장시장 같은 곳으로 이스탄불의 서민들의 모습을 가장 가까이서 볼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곳에 가신다면 물건 구입을 목적으로 가기보단 구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좋으며 물건을 구입하신다면 반드시 50% 이상 가격을 낮춰 구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으론 터키의 하이라이트인 카파도키아 영상을 준비하고 있으니 많은 기대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